안녕하세요.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내 아파트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 4월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은 일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택지 조성 20년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지역들이며 전국 약 49개 지역이 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으면 재건축 연한이 축소가 됩니다. 기존 30년에서 20년 경과된 아파트들은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또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줍니다. 기존 2종에서 3종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앞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보다 쉽고 빠르게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지역 내 아파트 취득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형 평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대형 평수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대형 평수를 취득하시면 아파트 분양권을 2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 TV 출발합니다. 사건 번호 2023-695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평수는 59평, 대형 평수죠.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은 27.21평, 건물의 면적은 49.89평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 화정동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4월달 이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으면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20년으로 축소가 되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줍니다. 또 이 대형 평수를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평형이 49.89평이에요. 이제 우리 재건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수는요, 과밀 억제권이 아닐 경우에는 아파트 수만큼 분양권이 나오고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개를 보유하고 있을 때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 면적이 최소 분양 면적 2개 이상이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 금액이, 즉 아파트 금액이 감정평가 최소 분양가가 이상이거나 이러면 아파트 1개를 가지고 있어도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 분양 면적은 전용 18평, 국민주택 규모 20평대 아파트예요. 그러면 18평 플러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49평이면 만약에 30평대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24평이에요. 그러면 2개 합치면 42평이 되죠. 즉 49평, 42평을 초과했죠. 그러면 분양권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국민주택 규모 60제곱 이하로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하나는 내가 초과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권이 2개 나오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고요. 아파트 감정가는 7억 3,500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100%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금 입찰하려는 게 아니고 1회 유찰 시 입찰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1회 유찰되면 5억 1천 정도의 입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아파트를 입찰해서 취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정가 7억 3,500에 시작이 되고요. 물론 유찰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세가 7억 3천 됩니다. 시세가. 감정평가일은 2023년 2월 20일이고 1차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23일인데 이때 아마 유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차 매각기일은 30일 뒤에 2월 달 말 정도 돼서 2차 매각기일이 아마 잡힐 겁니다. 그러면 2차 매각기일은 약 70%인 5억 천에 최저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보전 연한을 보면 1995년식입니다. 약
30년이 됐죠. 그 다음에 총 20층에 1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등기사항을 보면 2018년 5월 25일 날 근저당, 이게 말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이라는 거는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입하면 말소 기준 포함해서 뒤로 등기된 모든 권리는 다 말소시킵니다. 자, 등기를 봤으면 위에 누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늦죠. 그러면 말소 기준보다 전입이 늦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임차인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도를 통해서 주변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로 매각되는 아파트 위치를 가서 로드뷰로 한번 주변 아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쭉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아파트죠. 자, 요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매각되는 아파트고요. 아파트를 보면 건축 연한이 좀 된 아파트로 보입니다. 자, 지도를 줄여서 여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는 이제 3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3호선과 아파트의 거리는 약 700m 정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완전 역세권은 하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됩니다. 자, 지도를 좀 줄여서 이번에는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지역이 3기 고양 창릉 신도시예요. 그 다음에 화정지구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 옆으로 대공역이 있고요. 대공역 주변으로 해서 대공역세권 개발을 합니다. 자, 고양 화정동이 이쪽은 일산인데 일산보다 집값이 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후됐다. 지구 단위 조성된 지 오래돼서 아파트들이 거의 다 노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만 해도 백화점 있고 기반시설이 다 잡혀 있는데 이 화정동은 기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화정동이 일산 신도시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싼 편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정동의 잠재 가치는 굉장히 앞으로 높은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산 신도시보다 서울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첫 번째 입지가 좋아야 돼. 서울하고 가까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 여건이 좋아야 된다. 자, 여기 교통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대공 역세권 개발을 하죠. 이 대공역에는 현재 3호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이 있고, 작년에 안산에서 일산까지 서해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3개의 노선이 운행돼 있고, 올해 이제 GTX-A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하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고양선이 들어와요. 고양선은 6호선 세전역에서 고양시까지 들어가는 3기 신도시를 거쳐서 3기 신도시 때문에 만든 노선입니다. 그래서 고양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2년 이내에 의정부로 들어가는 교외선이 개통이 돼요. 그래서 총 6개 노선이 이 대공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공 역세권 개발을 하는 이유가 이 6개 노선은 현재 역사로는 감당이 안 돼서 대공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럼 화정역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대공역이죠. 그래서 교통이 개선이 된다, 앞으로.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려면 입지,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인프라는 고양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인프라는 자동적으로 해소돼요. 3기 신도시 들어오면 일단은 쇼핑시설, 공원, 각종 인프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자, 화정지구도
여기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 대곡 역세권까지 이렇게 뭉쳐서 3기 고양 창릉 신도시하고 연결이 되겠죠. 위에는 재건축, 밑에는 재개발합니다. 지금 행신동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3기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화정동이 된다. 그래서 인프라는 자연적으로 구축이 돼요. 그래서 3기 신도시, 화정지구, 대곡 역세권에서 이게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여기 재건축이 되면 3기 고양 창릉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자, 이 아파트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20년 이상 경과되면 앞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종상향시켜줘요. 2종은 3종 또는 준주거지구로.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크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즉 주민들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원뿔 원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이 재건축 지역에서는요, 분양권의 수는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경우에는 아파트 수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요. 과밀 억제권에서는 최대 3개까지,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역은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의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원뿔원 최대 2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2개 받으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분양 최소 면적 2개 이상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최소 분양 가격 2개 이상이거나 이러면 원뿔 원으로 받고요. 하나는 국민주택 규모로 받고 하나는 내가 초과분에 대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이거를 취득하시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해서 재건축 들어가죠. 그러면 2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2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또 하나의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호재가 하나 있다. 호재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지금 보면 남고양 IC가 있어요. 이 남고양 IC에서 양재까지 고속도로가 나집니다. 즉 강변북로를 지하에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양재까지 고속도로가 연장이 됩니다. 굉장히 큰 호재죠. 자, 여기부터 출발하는 선인데 여기 고양 창릉 신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 화정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대들은 이 도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 양재까지 이 강변북로가 지화됩니다. 자, 이 지화 계획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화 계획은, 자, 양재 고양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고요. 자, 이 계획은요, 공사 기간은 2027년부터 지금 32년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32년 6월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여기 아까 남고양 IC에요. 남고양 IC에서 쭉 해서 경부고속도로 양재까지 지하합니다. 도로를. 그러니까 강변북로를 지하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겠다. 이 경부고속도로도 지하 계획이 있죠. 그걸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다 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입지적인 면도 좋아지고 도로, 그 다음에 교통, 6개 노선이 집중되다 보면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로 매각되는 게 164제곱이에요. 여기는 매매가가 6억 6천도 있죠. 가격이 싼 거는 이거는 저층이라서 그래요. 17층 중에 2층. 저층은 아무래도 좀 싸죠. 자, 우리 경매로 매각되는 거 기준층을 보면 여기 164제곱이 매매가가 7억 5천이고 99제곱은 6억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99제곱 6억 5천도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그냥 1억 정도 차이 난다. 99제곱하고 대형 평수하고 99제곱하고 1억 정도 차이 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대형 평수일수록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요즘은 핵가족이고 가족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평형대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관리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비선호한다. 그래서 기본 우리 이제 그냥 99제곱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비싸다. 어떤 거는 저층은 거의 가격이 같죠. 그렇지만 이 지역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을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99제곱은 분양권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164제곱은 분양권이 원뿔에서 원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취득하시겠어요? 당연히 원뿔 원 사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이 164제곱, 지금 원뿔 원 나오는 분양권의 아파트의 가치는 지금보다 현저하게 높아진다. 왜? 아파트 하나 삼으로써 아파트가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재건축이 실시가 되면 이 기본 99제곱 아파트에 비해서 대형 평수의 가격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대형 평수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지역들은 대형 평수를 사셔서 분양권 2개 받으시는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큰 투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올 4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은 20년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 설정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구역별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계획 도시 적용 대상은요,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서하고, 일기 신도시 포함해서 전국 약 49개 지역이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이 지정은요, 누가 하냐면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 건폐율, 도시 건축규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아주 큰 혜택이죠.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지원은 일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면제 지역은 사업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면제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서 보통 2종을 3종 준주거, 3종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됩니다. 보통 2종은 23층에서 25층까지 건축하고요. 3종은 35층까지 질 수 있고, 준주거 지역은 45층까지 이상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집을 더 많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주민들한테는 추가 분담금이 그만큼 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그래서 특별정비구역 내에서는 이 통합심의 절차를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재건축은요, 보통 13년이 걸려요. 안전진단까지. 근데 안전진단은 원래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거를 빼면 안전진단 받는 기간이 보통 2년이 줄어요. 그리고 통합심의를 거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3년 내에서 5년은 줄기 때문에 약 7년이면 재건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은 노후계획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은 보다 빠르고 쉽게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은요. 자, 특별정비구역은요. 다수의 단지를 통합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재건축이면 한 개의 단지만 재건축하죠. 근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수의 단지를 묶어갖고 블록형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수의 단지로 하게 되면 조합이 각각 단지별로 수립이 되겠죠.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하나의 통합조합으로 가고 단일 사업자로 가요. 그래서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통합으로 한다. 이렇게 통합으로 하게 되면 안전진단도 면제해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개 단지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개 대단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기반시설, 공공시설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주거 요건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은 단일조합, 단일사업자로 사업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도 수립합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데는 한꺼번에 재건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식으로 한다. 그래서 내년에 이주할 수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주 단지 먼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 단지로 이주시켰다가 이제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한 재건축 사업은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현재 막혀있던 재건축 규제를 다 풀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통합심의를 거쳐서 기존 13년 걸리던 거를 크게 단축시키고 또 이렇게 재건축을 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취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내 아파트 취득을 추천해드리며 그중 원뿔원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취득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한 개 비용으로 아파트 2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